도시를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살아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김용수 씨는 강남 아파트 38층에서 눈을 뜹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건 또 다른 아파트들의 벽면뿐. 그 사이로 가끔 보이는 하늘 조각은 회색빛이고 공기는 매캐합니다. 퇴직한 지 8개월, 37년간 매일 출근하던 회사는 이제 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카페에 가면 20대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는 그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회사에서 박수치며 떠났지만 그날부터 나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미쳤다며 말렸고 친구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산속으로 들어가냐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당신 혼자 가라며 서울에 남았죠. 하지만 김용수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보다 사람 없는 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게 훨씬 낫더라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귀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왜 자꾸 자연을 찾게 되는지, 도시가 아닌 산과 바람, 나무와 고요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지, 그 진짜 이유를 용수 씨의 삶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산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퇴직 후 도시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무엇인가? 김용수 씨는 평생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코앞이고 편의점과 병원이 5분 거리 안에 있는 곳, 새벽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수문의 시간 뭔가 돌아가는 동네였죠. 37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지하철을 타고 9시에 회사에 도착하는 삶.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저녁에는 가끔 회식을 하다가 밤 11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 주말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난 뒤 그 도시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에 동네 카페에 가보니 죄다 젊은 사람들만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는 그 사이에서 할 일 없이 커피만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냥 벽지처럼 붙어있는 사람인가 싶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옆집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죠. 도시는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퇴직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김용수 씨는 예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회사 얘기, 승진 얘기,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삶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의 삶.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고 자신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도시는 나한테 아무런 감정도 주지 않아요. 익숙하지만 따뜻하진 않죠. 집에 돌아와서 베란다에 서서 내려다본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중에서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수백만 명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보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고요를 만났다. 그해 가을 우연히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강원도 작은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펜션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거의 외딴 민박 같은 곳이었죠.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산 중턱에 도착했는데 주변에는 집 한 채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자 핸드폰 신호가 안 잡혔습니다. 와이파이도 없고 TV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뿐이었죠. 처음엔 너무 답답했습니다. 뉴스도 볼 수 없고, 메신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튜브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방은 추웠고, 식사는 형편없었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밤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 되니까 몸이 저절로 잠들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 서울에서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이 왔는데 그날은 몸이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햇빛이 커튼이 아니라 나무 사이로 들어왔다. 새벽 6시, 김용수 씨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에 눈을 뜬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햇빛이 커튼 사이로가 아니라 나무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도,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이 그저 자연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그는 집 주변을 걸어보았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을 걸으니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급하게 걸을 이유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대로 걸으면 되었습니다. 산책 중에 만난 건 나이 든 나무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을 나무들. 그들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계절이 바뀌는 걸 처음으로 눈으로 봤다. 그날 이후 김용수 씨는 자주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주말마다, 나중엔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처음으로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달력으로만 계절을 알았는데 그곳에서는 나무잎의 색깔로, 바람의 냄새로, 해가 지는 시간으로 계절을 느꼈습니다. 가을엔 단풍이 들고, 겨울엔 눈이 내리고, 봄엔 새잎이 돋고, 여름엔 초록이 짙어지는 것. 그런 변화들이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계절이 바뀌어도 똑같은 회색 건물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일 다른 풍경이에요. 도시는 늙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 도시에서 나이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김용수 씨는 퇴직 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고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직원은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왜 이런 것도 모르지? 라는 의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선 나이 들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사람은 많은데 말 걸 사람은 없고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는 그 흐름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에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의 기분,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서 점점 소외되는 느낌, 도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은 늙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반면 자연은 달랐습니다. 자연은 늙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늙은 나무도 봄이 되면 새 잎을 틔우고 비틀린 나무도 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래된 돌도 구불구불한 길도 모든 것이 자기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속도를 달리하는 중이라는 걸 산이 알려줬어요. 자연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나무일수록 더 깊은 그늘을 만들고 더 많은 새들이 찾아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것들이 자연에는 많습니다. 김용수 씨는 산에서 만난 80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을 오르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느렸지만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자연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과도 경쟁도 없어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줍니다.
나이 들수록 조용함이 그리워진다. 젊을 때는 소음이 활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도시의 소음들이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소음들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연이 그립고 조용한 곳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도시의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항상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아니라 귀향이었다. 결국 김용수 씨는 집을 정리하고 산자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대단한 귀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단층집을 월세로 얻어 고쳐 쓰고 마을버스가 하루 2번 오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편의점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병원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이 있고 들이 있고 해가 뜨고 지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사가 아니라 귀향하는 기분이었어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느낌. 가족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당신 혼자 가서 살아보라며 서울에 남았고 아이들은 아빠가 이상해졌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김용수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뜨고 창문을 열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서울에서는 새벽 공기도 매캐했는데 이곳의 공기는 달콤합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뒷산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산책하는 동안 만나는 건 다람쥐, 새들, 그리고 가끔 같은 시간에 산을 오르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새벽 5시에 산 정상에 서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는 새벽 5시가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새벽 5시가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해가 뜨는 걸 보고 아침 안개가 걷히는 걸 보고 하루가 시작되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아내는 아직 서울에 있고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지만 마음으로는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 오래 살 수 있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이 친구가 되어주고 계절이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하루하루의 변화가 재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 할아버지들과 마을회관에서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지만 그 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김용수 씨는 산으로 온 이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7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써야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은 어떤 새를 봤는지, 어떤 꽃이 피었는지,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작은 것들이 모두 기록할 만한 일이 되었어요. 도시에서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매일이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매일 다른 풍경이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매일 다른 하늘입니다. 그의 일기는 점점 두꺼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보다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산으로 향한다. 당신도 언젠가는 산으로 갈 것이다. 김용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조용히 도시를 떠나 자신의 속도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매년 수만 명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입니다. 그들은 모두 김용수 씨와 비슷한 이유로 도시를 떠납니다. 나이 들수록 명함보다 바람을 원하게 되고 성과보다 하루의 평안을 바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덜 중요해집니다. 대신 마음의 평화, 일상의 안정,
자신과의 화해가 중요해집니다. 도시의 빛보다 산의 그림자가 더 편안하다. 도시의 네온 사이는 화려하지만 피곤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광고하고 항상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산의 그림자는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쉬라고 말해줍니다. 자연은 늙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시에서는 나이 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모르는 것, 젊은 사람들보다 느린 것,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하지만 자연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문제 삼지 않는 곳. 우리가 늙어서 자꾸 자연을 찾는 이유는 거기서만큼은 나이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만의 시간을 삽니다. 빠르게 자라는 나무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김용수 씨는 말합니다. 산에서는 70세도 새내기예요. 수백 년 된 나무들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죠. 도망이 아니라 귀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용수 씨의 선택을 도망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섭니다. 평생 해왔던 일이 없어지고 평생 가져왔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산으로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다. 김용수 씨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60을 넘어서야 진짜 봄을 만난 것 같다고 합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당신을 지치게 했다면, 사람들 틈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당신도 어쩌면 산으로 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산이 있다. 도시에서의 삶이 당신을 지치게 했다면, 사람들 틈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당신도 어쩌면 산으로 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용수 씨처럼요.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했지만,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